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강인은 막판에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극적으로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올랐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골든보이 이강인이 생애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다는 소식은 그가 소속된 마요르카 구단 역시 신속하게 알렸을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마요르카는 한국에서 이강인은 손흥민의 후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강인이 2골과 도움 3개를 기록한 초반 활약으로 벤투 감독을 납득시켰다고 보도해 이강인의 월드컵 승선 여부가 마요르카에서도 화제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외신이 선정한 아시아의 영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포츠 매체 ESPN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할 만한 아시아 영건 5인을 발표했는데 이강인도 그중 한 명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ESPN은 한국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입지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했는데요. ESPN은 이강인은 올해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탈압박으로 마요르카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벤투 감독의 신뢰를 완전히 얻어내지는 못했다. 벤투 감독이 수비적인 안정성과 함께 이강인과는 다른 몇몇 공격 옵션을 선호하는 만큼 대표팀 안에서도 출전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강인은 한 세대에나 나올 만한 축구 신동이다라고 이강인을 소개했습니다. 반면 미국 NBC 스포츠는 이강인을 부드러운 플레이메이커로 소개하면서 손흥민의 부상으로 이강인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름을 떨칠 선수 중 한 명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강인은 라리가에서 4주 연속 2주의 스킬 부문에 올랐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즐비한 라리가에서 4주 연속 이 부문에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발렌시아, 에스파뇰, 비아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까지 이강인은 화려한 기술과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퍼스트 터치를 변칙적으로 가져가면서 한순간에 상대편의 템포를 빼앗는 기술이 돋보였고 필드 위에 있는 선수들보다 넓은 시야로 경기를 보는 능력도 좋아 보였습니다. 발렌시아에서 마요르카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이강인은 올해 마요르카의 확실한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공수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14경기 동안 2골과 도움 3개를 기록해 10월에는 라리가의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였습니다. 이강인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팀 순위는 낮지만 마요르카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시즌에는 마요르카가 발렌시아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데 마요르카의 상승세에는 이강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직후 스페인의 주요 신문들은 이강인 선수가 메인에 나온 사진을 게재해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라리가는 공식 채널에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 스루패스 영상을 올릴 정도로 이강인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 바로 전에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없이도 양팀 통틀어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았을 정도로 화려한 기술 축구를 보여줘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3명이 에워싸도 절묘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진을 제치고 날카로운 패스를 하는 장면은 감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주눅든 모습 하나 없이 자기의 플레이를 하고 볼 컨트롤을 하는 이강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또한 프리킥은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있는 듯 날카로웠고 양쪽에서 샌드위치 압박이 들어와도 넥스트 패스를 찔러줄 자신이 있는지 거침없이 탈압박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로스포츠는 이 경기 최고의 선수로 이강인을 꼽으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왜 이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 명단에 들어가기 힘든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발이 반짝였다. 패스가 예리해 마요르카의 좋은 무기가 됐다. 아틀레티코는 이강인을 막기 위해 파울을 범했다. 때때로는 파울에 의존했다. 결정하는 장면에서 아쉬움은 있었으나 아틀레티코에 위협을 줬다. 차이를 만드는 선수였다. 이런 활약 덕분에 결국 벤투 감독 역시 이강인을 월드컵 대표팀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강인이 월드컵의 대표팀으로 발탁되자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또 하나의 화제는 일찍부터 축구 신동으로 불리며 스페인으로 진출한 한국의 이강인과 일본의 쿠보 다케우사 중에서 누가 먼저 골을 넣을 것인가, 이들의 활약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이강인과 쿠보 다케우사는 유소년 시절부터 각각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에서 성장하며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재능이자 2000년대생을 대표하는 세계 유망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더구나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같았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며 더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강인이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날, 이강인의 SNS에는 후보가 남긴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강인이 첫 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마음을 적어놓자 후보는 이 글 아래 한국어로 매우 미남이란 댓글을 달아놓아 대표팀 승선을 축하하면서 우정을 표한 것입니다. 두 선수가 주목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동갑내기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성장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2018년 발렌시아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지만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진 못했고, 후보의 경우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FC 도쿄를 거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으나 논 이후 선수 보유 제한 탓에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해 임대 생활만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2022 시즌을 마요르카에서 함께 보내며 팀의 잔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동갑의 같은 아시아인인 두 선수는 서로에게 크게 의지했고, 후보가 이강인을 절친으로 꼽으며 우리는 서로 많이 닮았고 마음이 정말 잘 맞았다. 이강인은 인간적인 면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정말 훌륭하다. 라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작년에는 이강인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힘들었던 한 해라면 올해는 쿠보가 굴욕을 당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핵심 전력이었던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한 올해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전반에 교체되는 굴욕을 자주 당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마요르카의 이강인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팀의 유일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지를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 두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맞은 바 있습니다. 당시 팀의 핵심이었던 쿠보는 임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풀타임에 가까운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고, 반면 이강인은 소속팀 선수였음에도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이 있는 올해 이강인은 라리가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라리가에서 경쟁을 펼치는 한편 월드컵 무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각각 대한민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유망주인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비교하며 보는 것도 이번 월드컵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이번 월드컵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훨훨 날고 있지만 대표팀에서의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벤투 감독의 전술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이 가장 편하게 뛸 수 있는 오른쪽 측면에서는 황희찬이 주전이며 권창훈이 후보로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는 정우영이 이강인보다 한 발 앞선 형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강인은 조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간적으로 상대 배후로 뿌리는 패스, 중거리 슈팅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블을 통한 탈압박 후 킬패스로 공격수들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별명은 경고 유발 전문가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 하프라인 부근까지 폭풍 드리블을 선보이며 상대 미드필더에게 경고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프리킥을 얻어내는 수완이 탁월합니다. 결국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강인의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의 경고나 퇴장을 유도해 경기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작전도 한국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철기둥 김민재의 명품 수비에 이은 깊숙한 패스, 이걸 받아 천재적인 드리블과 킬패스로 손흥민에게 연결해주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골을 넣는 손흥민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